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용월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인데요. 제가 이제 공개방송이나 이전에 방송에서 3분기는 확실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포트 구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변동성이 이 정도 흔들리는 시장이라면은 결국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들은 이 정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서 좀 업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섹터는 거의 방송에서도 그렇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거의 잘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난밤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이 대한 이 반도체 규제 이슈 때문에 결국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6월달 조기 진행한 어떻게 보면 이 대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3분기는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오히려 그 중간에 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업종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의 흐름은 3분기는 변동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업종은 결국에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꼈던 이런 반도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정책주로서 그동안 좀 이 수혜 기대감이 붙었던 뭐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2차 전지 이쪽이 상대적으로 가더라도 약간 위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다 말고 라는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져도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뭐 트럼프 수혜 업종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한번 3분기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재 오늘 리뷰할 종목들 중에서 이제 포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뭐 수익 손실 다 포함해서 모든 매매 내역 공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포트 오늘 리뷰할 종목들 구성을 좀 보면은 HD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 한 4, 5%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만 최근에 이제 상승폭 한 2, 3일 정도, 특히나 이틀 동안은 급등세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약간 단봉 형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워낙 좋은 자리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뭐 지금도 한 6, 7%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이왕이면 현대건설기계가 이틀 전에 장대항봉의 한 기준봉을 잡았을 때 절반 정도 내려왔을 때 한번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지금 슬슬 자리를 주는 시점까지 좀 내려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 이 외에도 조선주 많고요, 방산주 많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광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가 조선 기자재 쪽에서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성강밴드도 어제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아직까지 태광은 2차 목표가를 제가 좀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20% 이상, 거의 한 25% 가까운 수익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2차 목표가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번 달 누적 수익은 한 6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체결되면은 슬슬 계속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광, 물론 신규 진입은 지금 약간 이격 자체가 너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종목들은 우선은 신규 진입보다는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피팅 밸브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딱 시장의 흐름에 맞았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황 나쁘지 않고요.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또 게다가 이 한국 쪽 관련된 시추, 이 영일만 시추 관련된 이슈도 붙어 있으면서 이 피팅 쪽도 이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었을 때 이 시추수를 앞으로 늘리겠다, 오일이나 뭐 가스를 앞으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성강밴드나 태광이기 때문에 뭐 이런 피팅 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과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슬슬 약간 조정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부터는 다시 또 바이넥스나 CDMO 관련된 기업들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7%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왜 나왔을까요? 결국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발언들도 있겠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과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기업들 이런 쪽도 좀 강하게 규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바이오 섹터는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지만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약간 트럼프 시대를 준비를 한다면은 오히려 CDMO 쪽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도 물론 제가 워낙 남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때 뭐 에스테팜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녁 방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결과 CDMO 쪽은 다시 한번 3분기에 지금 주가도 약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 에스티팜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3분기에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국제약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원지는 어제 편입한 종목이고요. 뭐 매수가 부근에 있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동국제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급락을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SNS 통해 가지고 급락 나왔을 때 저는 추가 매수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걸 보신 분들은 사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또 오늘 붙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또 화장품 쪽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슬슬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뭐 동국제가 이제 전고점 뚫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목표가 달성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갈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러니하게 요즘에 왜 계속 이쪽에 이 그룹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쪽입니다.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8,230원이고요. 종목명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HD 현대 그룹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포트에 많거든요. HD 현대 미포,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인프라코어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HD 현대 홍보대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끔은 좀 받지만 최근에 저는 이 HD 현대 그룹사들의 이런 자회사들이나 관계사들을 좀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뭐 굴삭기나 이런 중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오늘은 약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241선 또는 뭐 전고점 부근에서 좀 맞고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3분기 시장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커질 시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트럼프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뽑아본다면은 저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3분기의 변동성 확대에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에서 뭐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억제된 이민 정책, 자, 그리고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그 수입 물가가 미국 내에서 높아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결국에 트럼프 시대에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트럼프와 관련된 테마라고 할까요? 또는 업종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건설기계 쪽이나 이런 건설 장비 쪽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눌렸을 때 한번 좀 모아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걸 피해가는 업종 내에서 3분기에는 좀 전략을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자료 바로 보고요. 제가 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주목을 3분기에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렸던 그래프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일반적으로 TV 토론회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과거에 보여줬다. 자, 근데 제가 이 당시 이거를 처음으로 공개방송이나 이 생쇼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사실 3분기 시장 변동성 커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약간은 좀 걱정을 하실 분들 이제부터는 나타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과 업종 선택을 항상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료 제가 원래는 이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9월 달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6월 달 진행을 하면서 애초에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 이 볼라틸리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결국에 이 갈색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부분들을
잠재적인 리스크가 과연 뭐가 될까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웬만하면 제가 다 피했던 거고 신재생도 피했던 거고 이왕이면 방산이나 조선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이쪽이 3분기에는 조금 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변동성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봤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커질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받기 시작을 했던 이유도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이 총살 죄송합니다. 이거는 잘못 얘기했어요. 피격, 총격을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실수고. 자, 아무튼 트럼프 당선될라. 미국 대선 전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추진.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젤렌스키가 11월 기다리지 말고 도와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그동안 취하지 않았었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했었을 때 공화당은 약간 항상 딴지를 걸었던 이력들을 본다면은 결국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빨리 뭔가 종전 협상을 해서 본인들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헝가리 총리도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요구하겠다. 일각에서는 그 전에 하겠다. 또 여기서는 트럼프하고 즉시 뭐 종전 협상을 뭐 요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선이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런 이슈와 관련된 시장의 흐름은 3분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왜 트럼프가 또는 지금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됐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또 왜 크게 바라보냐 이런 논리를 본다면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벤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정세도 불안하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도의 약간의 힘겨루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힘이 분산됐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겠다라는 논리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일 때 국내 증시에서 남북 경협주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질문이죠.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전에 이제 남북 경협주가 최근에 부각받았던 이유는 이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떻게 보면 이런 면담이나 회담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약간 그 기대감이 좀 붙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시장은 저는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김정은보다는 오히려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간 이런 쇼맨십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여론을 잘 가지고 노는 인물이라면은 결국 저는 젤렌스키 쪽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약간 평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이 좀 짙겠고요.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테마성이 좀 짙겠지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조금 더 좀 지속되지 않을까 또는 더 큰 글로벌리하게 관심을 받을 키워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자, 정고점 부근에서 우선 좀 잡아둘게요. 8,750원 정도 잡고요. 8,750원. 2차 목표가는 9,85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공개방송 4시 20분에 진행을 합니다. 자, 반도체 섹터 제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방산과 조선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왜 우리가 당분간 지켜봐야 되는지 오늘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장 끝나고도 공개방송 진행을 하고 4시 20분에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